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파이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포문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while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반복문과 좀 같이 활용하는 그 명령어, break랑 continue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 우리 지금까지 이제 포문을 이제 반복문 중에 이제 포문을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일단 둘 중에 포문을 가장 이제 빈도가 이제 높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포문만 잘 기억해 주셔도 괜찮고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포문 같은 경우는 이 rang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시작값, 끝값, 증가값이라는 우리가 반복하기 위한 그런 횟수들은 이제 다 결정을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횟수만큼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를 결정하기보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반복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능은 똑같아요. 반복시키는 기능은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좀 작성하는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걸 이게 이제 차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식 조건식만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건식에 따라서 역시 포문과 마찬가지로 while문에 해당하는 조건식이 참일 때 반복시킬 그 문장을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while문은 조건식을 확인해서 값이 참이면 역시 반복할 문장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반복할 문장입니다. 문장들이 끝나는 곳에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와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while문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range 안에 시작값, 그 다음에 어떤 조건식, 증가값 이런 것들을 시작값, 끝값,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증가값을 지정하게 되는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초기값이나 증가값들이 이 while문 시작하기 이전에 초기값이 먼저 선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가값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while문 안에 어떤 이제 수행할 코드가 있는 그 문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while문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금 쓰는 게 포문보다는 조금 이제 귀찮은 방식, 뭔가 이제 조금 한 번에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이제 나눠서 써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while문보다는 그래서 포문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처럼 포문에서는 우리 이제 이 for라는 키워드 안에 변수, 그죠? 사용한 어떤 변수라든지, 그다음에 초기값과 끝값과 증가값, 요거를 이제 한 문장 안에 다 작성이 됐는데,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식에 사용할 그 변수나 초기값들을 while문이 시작되기 이전에 선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이라는 키워드, 즉 명령어를 이제 작성하고 그 가로 안에 위에 이제 작성한 그 변수를 가지고선 조건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을 통해서 참이면 내려와서 이 while문 다음 행에 있는 수행할 명령문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명령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조건식에 사용한 이 i라는 그죠? i라는 이 변수의 값이 뭔가 이제 증감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증감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의 조건식이 언젠가는 false, 즉 거짓이라는 조건식이 나와야 이 반복문을, 즉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을 종료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감식은 반드시 while문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while문은 조건식이 계속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무한 루프, 그래서 무한 반복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없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무한히
while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처리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예, 수행되는 게 바로 무한 루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무한 루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는 컨트롤 플러스 C라는 단축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조건식과 증강값과 초기값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조건식이 언제나 항상 참이 나와야 되니까 그 조건식 자리에 그냥 true라는 참을 의미하는 그 명령어를 그냥 바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조건식이 계속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무한 루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루프를 만드는 그런 이제 활용 예는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계속 똑같은 기능을 갖는데 그 기능이 뭐 사람이 이제 달라져도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무한루프 형태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아마 초반에도 제가 이제 잠깐 예를 들었겠지만 이제 자판기라든지 뭐 이제 그런 기능들을 만들 때 사용자가 동전을 입력하고 어떤 이제 동전을 입력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에 해당하는 음료가 이제 나오게끔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역시 무한 루프를 만들게 되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종료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이제 만들 때, 의도적으로 이런 무한 루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강의 자료에도 보시면, 어, 입력한 두 숫자의 합계를 반복해서 뭐 계산하는, 그런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받아서 더하기 연산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한 루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 번만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내용들을 처리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연산 결과를 이제 계속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무한 루프 형태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료는 내가 계산을 그만두기를 원할 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예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강의 자료에 있는 요 예제가 이제 바로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속 그 숫자의 합계를 구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무한 루프 형태만 써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제로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속 합계를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이제 조건문과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무한 루프를 내가 원할 때 빠질 수 있는,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무한 루프를 사용해서 두 개의 숫자를 계속 입력받아서 더하기 연산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단하기 전까지는 계속 두 숫자를 입력받고 두 수를 더한 결과값을 종료를 한다. 그래서 이 그냥 화면을 꺼버리시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반복문과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 해당하는 이제 for문하고 while문,
그죠? 포문하고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반복문 중에 이제 포문을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while문도 포문과 이제 동일하게 반복을 할 수 있는, 반복을 시킬 수 있는 특정한 이제 코드들을 반복을 시킬 수 있는 반복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무한 루프, 의도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형태를 만들 때는 이 while문을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반복문의 두 가지 포문과 while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반복문을 논리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break라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reak는 이제 반복문하고 이제 같이 함께 사용이 되는데 반복문 안에 우리가 작성한 반복문 안에 수행할 코드들을 작성하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이제 이 break라는 명령어를 하나 넣어주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 반복문을 계속 이제 뭐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놨지만 뭐 두 번만 반복하고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나머지 반복을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즉 반복문을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바로 브레이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 두 개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속 무한반복, 두 개를 계속 입력받아서 계속 합계를 구해주는 이런 무한반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강제로 종료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뭔가 내가 이제 더하기 연산 처리를 그만하고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다. 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런 이제 조건식 안에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넣어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이 반복문을 종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포문을 사용을 해서, 1부터 우리 이제 100까지, 끝 값이 이제 100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값은 1입니다. 그러면 1부터 99까지, 그죠? 99까지 반복하는 포문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반복문을, i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해주면서, i 회 실행합니다. 라는 형태로 문장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1부터 99까지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근데 이 밑에 break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자, 우리 1부터 99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break를 써주게 되면은, 출력 어떻게 되냐면, 한 번만 출력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9번이 실행돼야 되는데 99번이 실행돼서 이 문장이 99번 출력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출력하고 끝나게 됩니다. 즉, 이 break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포문 안에서 이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냥 반복문이 나머지 98회가 남아 있어도 그냥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reak라는 명령문을 만나면 무조건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포문이 종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무한루프 안에서 if문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바로 브레이크라는 애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태로 쓰진 않고요. 이 안에 이제 조건문, 즉 if문과 함께 활용을 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어떤 상황에 맞을 때 이 반복문을 종료 처리하게끔 만들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f문과 함께 사용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무한루프가 돌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그래서 반복문을 종료시켜서 더 이상 반복적인 수행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앞에 무한루프로 이제 우리가 숫자 두 개 입력받아서 처리했던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요 브레이크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코드를 바꿔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아까는 이제 무조건 강제 종료하기 이전까지 계속 이제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계속 합계를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숫자 0을 입력해서 계산을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 상황을 하나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 두 개 숫자 입력받아서, 예, 합계를 구해주는 그런 문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예, 만들어 놓고, 어떤 이제, 내가 이제 그만 구하고 싶다. 그만 이제 계산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반복문, 무한 루프인 반복문을 종료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했을 때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즉 반복문을 종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한 루프 안에 이 포문을 활용을 해서 이 포문에 해당하는 조건에 참이될 때 이 break라는 명령어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코드를 한번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해서 0503.8. 자, 오늘 날짜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누적 합계를 구할 변수 합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num1, 그다음에 num2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 자, 얘네들을 각각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0으로 초기화를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위에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지만, 내가 이제,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와 변수를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쓰시고, 앞에 작성한 변수의 개수만큼 역시 대입시킬 값도 맞춰서, 매칭시켜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변수명을 썼다? 그럼 대입연산자 뒤에도 각각 변수에 대입시킬 값, 두 개의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변수 세 개를 선언했다? 그러면 역시 뒤에도 세 개의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렇게 한 줄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한 줄에 처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whi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 여기에 true라는 계속 무한 반복시키는 형태로 while문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 무한 반복 안에서는 우리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 숫자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 input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그 데이터는 문자형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int로 감싸서 우리 정수형 숫자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 1 입력하세요라는 지문을 하나 이렇게 띄워줄 거고 인풋을 통해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역시 int 명령어를 통해서 숫자 자료형 자체만 정수형 숫자로 바꿔서 num1이라는 변수에다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um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int 역시 두 번째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숫자 2. 그래서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라. 그리고 입력받은 또 역시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로 바꿔서 num2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num1과 num2를 더해서 요 합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주는 거죠. 합계의 결과값을 저장을 시켜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프린트,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num1에 있는 값하고 플러스 연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자 플러스 기호를 그 쉼표로 구분해서 각각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피연산자 num2의 값을 찍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equal, 자 여기서는 equal 기호죠. num1 플러스 num2는 얼마라는 형태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num1 플러스 num2 equal 합 요런 이제 문장 형태로 이제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플러스 문자 앞뒤로는 실제 이제 num1과 num2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이꼴 문자 우측에는 역시 합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출력이 돼서 실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숫자에다가 플러스 했더니 이런 이제 결과값 합계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문장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요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처음에 작성한 이제 무한 루프 방식의 코드였죠. 그래서 얘는 강제로 종료시키기 이전에는 우리 계속 두 개 숫자를 계속 입력하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 숫자 입력하게 되면은 입력한 이제 숫자에 더하기 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만약에 한 두세 번 하고선, 두세 번 숫자를 계산하고선, 더하기 계산하고선,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을 때,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무한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사용자한테 어떤 이제, 상황에 이제 맞는 그런 값을 입력하면은 종료시키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반복문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그다음에 그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식 그러니까 이 무한 루프 안에서 우리가 이제 num1이라는 이 변수에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면 이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num1이라는 num1을 입력받는 그죠? num1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 코드 이제 밑에다가 자, 입력 받고 나서 넘1에 이제 사용자가 그만두기 위해서 숫자 0을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다가 if 조건문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넘1에 입력된 값이 0과 같냐라는 비교현산 조건식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넘1에 0을 입력했다. 즉, 이 조건식이 참이라는 얘기는 나 이제 그만 계산하고 싶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일 때 이 반복문을 종료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 종료시켜주는 명령어가 바로 break라는 명령어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실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이 반복문을 끝내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 문이 속해 있는 그 반복문 즉 4번 라인에 있는 이 무한반복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그죠? 무한반복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그죠? 다음 이제 맨 밖으로 이 while문 수행하는 이 코드와 상관없는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하기 이제 처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더 이상 없으면 그냥 프로그램은 알아서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출력을 한번 0을 입력해서 계산을 종료합니다라는 문장을 한번 출력을 해주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while문과 같은 라인에 13번 라인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나 그다음에 if문이나 이 반복문에 해당하는 수행할 문장, if문에 해당하는 수행할 문장 이런 것들은 들여쓰기로 구분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 파이썬에서는 이 공백으로 들여쓰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은 지금 이제 다 이 while문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 break 같은 경우는 if문보다 들여쓰기가 됐기 때문에 요 if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이제 숫자를 입력하다라고 나오죠. 숫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입력하면 10 플러스 20은 30, 그죠? 더하기 처리가 잘 되고요. 그다음 다시 또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처리가 되고 다시 또 반복을 하니까 5번 라인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입력을 하게 되면 또 계산 처리해주고 또 다시 입력하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한 반복은 이 while문 안에 내부에서 강제 종료하기 이전까지 계속 이 코드만 반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이 계산 처리 이제 그만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0이라는 첫 번째 숫자 입력하는 이 상황에서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브레이크 요 6번 라인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 되면서 브레이크 명령어를 만나서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반복문을 빠져나오면서 우리 13번 라인에 있는 이 출력 문장을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문과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 break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continu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reak, 그 다음에 이런 continue,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문,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사용이 되면서 이런 반복문과 조건문의 어떤 흐름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tinue문은 남은 부분을 모두 건너뛰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continue 명령어다. 또 반복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명령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문을 10번 반복하는 명령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2번 반복하고 브레이크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8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복을 이제 종료, 그냥 그만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컨티뉴는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이 더 있다라고 해도 컨티뉴를 만나면은 반복문 내부에서 컨티뉴 밑으로 어떤 수행할 코드들이 쭉 있다라고 해도 얘네들을 무시하고 그냥 반복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코드, 컨티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런 코드들을 무시하고 건너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문 밑에 있는 코드부터 다시 수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바로 continue라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같이 코드를 입력을 해보고 얘는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자, 코드를 입력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i하고 합이라는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할 거고요. 역시 한 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킬 거고요. 자, 포라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 i 변수의 range 함수를 통해서 1부터 101, 그다음에 1씩 증가 값을 넣어줄게요. 100일이니까 1부터 100까지 반복이 되는 반복문이 되겠죠. 그래서 얘 반복이 될 때마다 range 함수는 1부터 해서 이 100까지 i 변수에 계속 이제 전달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서 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뭘 할 거냐면, 자, if i percent 4 equal 0이라고 쓸 거고요. 그다음에 continue 명령어를 이제 if문 밑에 이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탑 플러스 equal i라고 작성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반복문 다 끝나고 나면 프린트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개 합계 하의 배수 제외 는 합. 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우리 폼은,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자, 폼은 하나, 이제 반복문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1부터 100까지 반복하는, 즉,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레인지의 시작값은 1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끝값 100이라는 값이 갈 때까지 1씩 증가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총 100번 반복하면서 i에는 1부터 1씩 증가된 값들이 계속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18번, 19번 라인은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20번 라인에 있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게 되겠죠. 즉, 1부터 100까지의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반복문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18번과 19번 라인에 if 조건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조건문을 보면은 이 부문 옆에 i%4라고 썼죠. 즉, i 값을 4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냐. 즉, 4로 나눈 값이 0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는 이제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조건식이 참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4의 배수의 값일 때는 continue, 즉, 건너뛰는 이 컨티뉴 밑에 있는 이 문장이 이 20번 라인에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번 라인까지 가지 말고 그냥 다시 17번 라인 포문의 반복문의 시작 위치로 다시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이제 다시 말하면 4의 배수의 숫자의 경우에는 누적 합계 구하는 거를 건너뛰고 반복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4의 배수가 아닌 값들만 누적 합계를 구한다라는 코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ontinu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 반복 횟수를 건너뛰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 중에 4의 배수는 건너뛰고 누적 합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0의 합계인데 4의 배수는 제외한 합계다라는, 즉 4의 배수를 제외한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3750이라는 이런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복문, 그래서 while문과 for문이라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공통된 어떤 이제 어 동일한 이제 그런 명령문들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계속 반복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break나 continu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제 그 반복문과 그다음에 그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같이 그런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흐름을 역시 반복문의 그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랑 컨티뉴 역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순차적인 구조를 위한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코드 문법들 보셨고 그다음에 제어를 위해서 조건문 그다음에 반복문 보셨고 그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서도 브레이크랑 컨티뉴 분기 또 이런 반복문들을 이제 또 분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들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저장 공간이 그죠? 변수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도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의 숫자들을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변수, 즉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우리가 밑에서 이제 코드로 뭐 산수를 처리한다거나 조건식에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반복문에 이제 또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활용을 했었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 변수라는 이 저장 공간한테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수에는 무조건 하나의 값만. 그래서 값이 하나가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값을 넣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값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넣은 값만 남아있는 형태가 바로 변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5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각각 변수에 원하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5개까지는 충분히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요구되는 사항들이 이제 많아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다니는 학교 있죠. 예, 학교에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마다 듣는 그런 과목들에 대한 점수들을 또 저장시킬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10명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많은 학생들의 그런 뭐 학생마다 보통 두세 과목씩 그죠? 한 학기에 뭐 적으면 두 과목, 많으면 뭐 세 과목, 뭐 네 과목, 다섯 과목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목마다의 점수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려면 학생 한 명이 만약에 뭐 다섯 과목씩 듣는다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은 100명에 대한 5과목을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조금 작게 생각하면, 10명이서 5과목이다. 그러면 50개, 그죠? 50개의 데이터. 한 학생에 대한 5개의 과목 점수.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도 구해야 되는 그 값들도 이제 쭉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최소 7개, 그죠? 7개의 데이터. 학생 한 명에 7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10명이다. 그러면 70개, 그죠? 7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변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파이썬으로, 7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변수 7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개까지는 어떻게 만들겠지만 그죠? 똑같은 뭐 A에서 1번부터 해가지고 A70이라는 형태로 뭐 간단하게 만든다 해도 그죠? 우리가 70번 그죠? 70번 입력해야 되는데 요 문자 하나하나까지만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력을 해야 되겠죠. 즉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저장 형태를 변수 말고 또 다른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애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 그러니까 아까 7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변수로는 7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리스트라는 애를 배우시게 되면 이 리스트라는 애를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변수 여러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림과 같이 변수명은 하나면 되고요. 하나면 되고 그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 하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를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로 만들려면 변수명이 70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변수명이 70개. 자, 근데 리스트라는 애는 변수명을 하나면 됩니다. 변수명이 하나면 되고 이 안에 70개의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변수 하나에 70개의 데이터를 넣으면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래서 이제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전체 큰 한 덩어리를 이 변수명으로 지정을 하고 하나의 변수명으로 지정을 하고 그 안을 만약에 70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70개의 공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그 안에 70개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쪼개진 방에는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방은 0번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로 된 주소가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학생의 첫 번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값을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 예, 어떤 이제 변수명 있죠. 변수명 뒤에 숫자로 된 주소를 붙여주면 첫 번째 방은 0번이 됩니다. 0번. 무조건.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쪼개진 개수만큼 알아서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된 숫자로 쫙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일 첫 번째 방은 0번 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또는 1번 방에 있는 데이터, 2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이름도 변수의 규칙과 동일하게 변수명 짓듯이 똑같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변수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태가 이제 좀 바뀌어서 이제 용어를 이제 우리가 리스트, 예, 변수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자료 구조다라고 해서 리스트라고 이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각각 선언했지만 리스트는 한 덩어리로 선언해서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갠 다음에 공간을 쪼개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리스트 이름, 즉 변수명 지정하듯이 리스트 이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역시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괄호를 열고 내가 원하는 저장시키고 싶은 만큼의 값들을 각각 쉼표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같은 경우는 값만 하나 딱 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개의 값을 한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대괄호를 열고 이 대괄호 안에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원하는 값만큼 이제 쫙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7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70개의 데이터를 쭉 써주시면 되고, 뭐 10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1000개의 값을 쫙 써주시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일일이 값들을 하나씩 입력할 일은 그렇게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이렇게 파이썬 언어를 이제 활용할 때는 우리가 직접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기초로 해서 파이썬을 기초로 해서 어떤 웹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는 그럴 때 이제 입력받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사용을 해보셨죠? 웹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입력 창이 있어서 거기에 커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커서가 깜빡이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키보드로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입력하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서 웹 프로그래밍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는 이제 그런 입력 창, 양식, 입력 양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제 다 사용자가 입력한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저장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인풋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 도스 창이라고 하는 그죠? 콘솔 창에서 키보드로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 처리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웹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썼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input이라는 명령어 대신 웹에서는 그런 입력 양식 창에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리스트라든지 변수에 저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이제 웹이냐, 뭐 아니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에 이제 윈도우냐, 뭐 이런 형태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입력받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이제 바뀌는 거고 실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작성할 때는 이런 내용들, 지금 배우신 변수, 리스트, 뭐 반복문,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리스트라는 애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변수라는 이제 저장 공간, 하나의 이제 저장 공간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리스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변수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5개의 변수를 만들고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시켜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지만 리스트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5개, 5줄에 걸쳐서 이렇게 작성했던 거를 한 줄로
한 줄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물론 이제 가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입력은 박스 1부터 박스 5라는 변수명을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리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변수명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괄호를 이용을 꼭 해야만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 대괄호를 인식을 해서 이 var 리스트라는 변수 안에 리스트 형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이제 예제 코드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 얘는 이제 리스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명 선언하듯이 리스트 이름도 동일하게 변수명 지정하는 그런 규칙 똑같이 적용해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 쓰고 그 뒤에 대괄호 열고 원하는 값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 00000 이렇게 5개 입력했죠? 그러면 var 리스트라는 이 공간에는 5개의 큰 이제 공간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면서 var 리스트라는 이름을 갖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숫자 5개를 쓰시게 되면은 5개의 공간으로 쪼개지면서 각각 공간에 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VR 리스트에는 5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얘네가 이제 각각 0이라는 값으로 이 공간을 초기화를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에는 0, 1, 2, 3, 4라는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 숫자 주소는 컴퓨터가 알아서 제일 첫 번째 공간은 0부터 시작을 해서 일씩 증가된 숫자 값으로 자동으로 부여를 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var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공간을 참조하고 싶다. 우리 이제 어떤 변수를 선언해놓고 그 변수의 값을 지정해놓고 또 하단에서 그 변수의 어떤 값을 또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변수명 쓰고 다시 대입연산자 쓰고 어떤 이제 대입시킬 값들을 이렇게 썼었죠. 자, 이런 거랑처럼 변수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 리스트도 내가 원하는 그런 공간을 참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기본 지금 0으로 다 초기화를 시켜놨는데 값들을 다시 다른 값으로 값을 이제 변경을 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스트 이름의 뒤에 대괄호를 열고요. 그 대괄호 안에 방 번호, 즉 방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var 리스트 대괄호 열고 0이라고 적어주시게 되면은 그 공간의 첫 번째 메모리 공간을 대입을 해라. 뭘 대입하냐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 값을 대입을 시키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 각각 우리가 대입연산자 사용해서 다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들을 각각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산술 연산 처리를 할 때도 그 공간을 하나하나 참조할 때는 이렇게 요 대입연산자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대괄호 열고 리스트명 옆에 대괄호 열고 내가 참조하고 싶은 그 메모리 공간에 숫자 주소를 또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리스트는 요게 이제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어떤 이제 그 리스트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하나씩 방을 이제 하나씩 참조하는 그런 방법은 이런 형태로 그 방에 자동으로 부여된 이 숫자로 된 주소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선언하실 때, 리스트를 만드실 때 이렇게 대괄호만 대입연산자 뒤에 대괄호만 열고 닫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나는 지금 선언한 앞에 있는 요 이름이 변수명처럼 지정한 요 이름이 리스트 형태로 이제 만들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았지만 그냥 큰 한 덩어리에 그냥 리스트 공간만 하나 만들 거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요 선언하고 그 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개수만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미리 하나만 그냥 리스트라는 저장 공간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방금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대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큰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만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데이터들을 각각 초기화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라는 이 메모리 공간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문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각각 역시 세 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쉼표로 구분된 게 이제 예,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위의 숫자랑 마찬가지로 세 개의 공간이 쪼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문자가 이 공간에 역시 숫자랑 마찬가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코드, 요 문장은 리스트에 숫자도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요. 숫자와 문자가 같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에는 숫자와 문자를 혼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형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숫자 데이터면 숫자 데이터만, 뭐 문자 데이터면 문자 데이터 형태로만 저장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합된 형태의 그런 자료 구조, 메모리 공간에 숫자 데이터랑 문자 데이터를 혼합해서 저장은 가능하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큰 덩어리의 리스트 공간으로만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리스트 안에는 숫자와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큰 덩어리의 리스트 공간만 만들어 놨을 때는 각각의 이제 내가 그 리스트 이제 공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공간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을 아직 이제 초기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 그 큰 공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각각 이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append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명 뒤에 appen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append 가로 안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기존 리스트에 새로운 그런 이제 값들을 추가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자, var 리스트라는 거를 하나 이제 변수명처럼 리스트 이름을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만 열고 닫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큰 공간만 var 리스트라는 이름을 갖는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반복문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자, 우리 큰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큰 공간이 다시 작은 공간으로 쪼개지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그 작은 공간으로 쪼개질 때 그 공간은 숫자 값으로 주소가 0부터 1씩 증가한 숫자 값으로 부여가 자동으로 된다고 했죠. 즉, 이 var 리스트라는 공통된 이름 뒤에 어떤 이제 대괄호 안에 이제 숫자 형태로 된 주소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은 이 리스트를 좀 더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는 숫자가 일씩 증가된 값으로 이제 자동으로 주소가 부여되니까 우리가 반복문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5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만들면 우리가 이 5개의 방을 순차적으로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반복문을 활용을 하면은 그죠? 1부터 4까지 증가하는 그런 반복문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리스트에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순차적으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는 이 반복문하고 같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복문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i라는 변수를 또 역시 만들어 놓고요. range에다가 0, 5라고 적었죠. 그러면 시작값은 0이고 끝값이 5고 자, 세 번째 증가값이 생략이 됐죠. 자, 생략된 값을 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1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씩 증가되는 증가값을 써도 되고, 1일 경우에는 생략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0부터 끝값은 플러스 1 된 값이니까, 그죠? 4까지가 되겠죠? 자,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된 값이 요 레인지를 통해서 i라는 변수에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총 0, 1, 2, 3, 4, 다섯 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될 거고요. 이 반복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라는 변수에는 0부터 4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var list라는 요 list라는 곳에 appen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1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append하고 가로에 1이라고 넣어놨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var list라는 곳에 1이라는 값이 다섯 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var list라는 이 큰 공간이 다섯 번, 즉 다섯 개의 방으로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방이 이제 하나씩 쪼개지면서 여기 1이라는 값으로 계속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문이 한 번 돌고 나면 var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에는 다섯 개의 공간을 갖는 다섯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눠진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 안에는 1이라는 값으로 예, 채워진다. 여기 append라고 1이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그대로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큰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반복문을 통해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1이라는 appen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1이라는 값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저장시키는 명령어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랑 append 사이에는 이렇게 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vrlist.append라는 이 함수, 얘는 이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제 아직 우리가 함수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명령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rlist에 append라는 명령어를 적용시켜서 이 리스트에 일씩 값을 반복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일씩 값이 추가되는 형태로 반복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이 총 돌고 나면은 다섯 개의 공간으로 쪼개지고 그 안은 1이라는 값으로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포문이 다 돌고 나면 다시 이제 내려와 보면 num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len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len이라는 명령어는 리스트의 개수, 그러니까 쪼개진 요 방의 개수, 작은 이제 큰 덩어리 안에 작은 공간으로 나눠진 그 개수를 자동으로 구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len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리스트의 공간의 개수를 알고 싶다. 즉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len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 안에 리스트 명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명. 그러면은 그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와서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um의 이 var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와서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5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큰 공간 하나만 만들었지만 반복문을 통해서 다섯 번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리스트에 1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다섯 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실제 다섯 개의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그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오는 le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공간의 개수를 알아와서 출력을 해서 요 실제 다섯 개의 공간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코드가 바로 요 실습 예제 코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같이 입력을 못 해보지만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VS 코드에 한번 입력해보고 실제 리스트 VR 리스트에 5개의 길이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에는 나머지 이제 또 이 자료 구조가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튜플하고 딕셔너리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내용 역시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요. 그 리스트, 요 자료 구조 그 방금 말씀드린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역시 그 중에서 리스트를 이제 또 많이 활용하는 이제 빈도가 셋 중에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이제 활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리스트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 리스트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개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푹 쉬시고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